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서 있든지 간에 매일매일의 스트레스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사지 기술이 있는데요. 하지만 희소식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마사지 기술은 또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마술 같은 기술은 고대 중국의 셀프 마사지 기술인데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면 계속 지켜보세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고 작은 벨을 눌러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무엇보다도 이 셀프 마사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는 4000년 된 기공이라는 중국 수련을 바탕으로 한 테크닉입니다. 기공은 체내의 기, 즉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셀프 마사지가 어떻게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임상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학저널에 발표된 2010년의 한 연구는 셀프 마사지와 같은 기공 테크닉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개선해서 체중 감소를 돕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크리스틴 K. 제르거 박사가 진행한 또 다른 2017년 연구는 기공을 기반으로 하는 마사지가 자폐 아동들의 집중력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손이나 손가락으로 몸의 여러 부분을 두드리고 문지르는 동작을 포함합니다. 각 동작은 30초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은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싶거나 특히 피곤할 경우 아침에 마사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번 몸 전체를 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특정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먼저 1번, 머리. 똑바로 서서 양손의 손가락으로 이마에서부터 뒤로 움직이면서 머리를 두드리기 시작하세요. 관자놀이, 정수리, 목덜미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앞에서부터 뒤로 10번씩 하거나 이마, 관자놀이, 정수리, 목의 각 지점을 30번씩 두드려주세요. 두드리기를 다 마쳤으면 빨갛게 될 때까지 모든 부위를 문지르세요. 2번, 귀. 두드리기보다 문지르기가 더 필요로 하는 유일한 부분인데요. 사실 귀 두드리기는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두 손으로 귀를 강하게 문지르고 특히 귓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귀가 붉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도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3번, 팔. 왼팔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손으로 여기저기를 두드립니다. 팔뚝 안쪽과 바깥쪽으로 시작해서 어깨 쪽으로 올라갑니다. 팔꿈치 안쪽에 굽어지는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각 지점을 25번 두드린 다음 오른쪽 팔에 반복하세요. 4번, 손. 왼손을 앞으로 내밀어 오른손 손가락으로 두드리는데 손목에서 시작해서 손바닥을 거쳐 손가락 쪽으로 움직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에 주의하세요. 각 부위를 30번 두드리고 손끝도 두드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5번, 가슴과 배.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가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10번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며 계속 두드리세요. 갈비뼈와 겨드랑이 부위는 조금 더 오래 양쪽을 30번씩 두드려주세요. 가슴 마사지가 끝나면 손바닥으로 전체 배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6번, 등과 엉덩이. 똑바로 서서 왼손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등 오른쪽을 두드리세요. 최대한 뒤로 닿도록 노력하세요. 그런 다음 방향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등 왼쪽을 두드리세요. 15번 반복하고 손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엉덩이 차례입니다. 왼손으로는 왼쪽 엉덩이, 오른손으로는 오른쪽 엉덩이를 두드리세요. 한쪽당 50번 하세요. 7번, 다리. 오른쪽 다리를 들고 발목에서 엉덩이까지 움직이며 양손으로 여기저기를 두드려주세요.
왼쪽 다리에도 똑같이 하고 다시 오른쪽 다리를 하고 이렇게 각 다리마다 10번씩 반복합니다. 무릎 뒤쪽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부위를 30번 두드리세요. 8번 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 왼발을 왼손으로 잡으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동하면서 오른손으로 발 여기저기를 두드리세요. 가장 연약한 부위이며 한 곳에 가장 많은 지압점이 집중되어 있는 발바닥 가운데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30번 두드리세요. 왼발을 다 하고 나면 오른발에도 똑같이 하세요. 발을 바꿔가며 10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몸을 두드리는 것이 정확히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다면 자, 중국 셀프 마사지는 다음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두통. 이 마사지 테크닉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두통이 완화됩니다. 피로. 한낮에 완전히 지친 느낌이라면 혈류를 자극하는 것은 필요한 에너지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과체중. 이 셀프 마사지는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신진대사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셀룰라이트 및 칙칙한 안색. 피부의 혈액순환이 증가하면 셀룰라이트를 감소시켜 안색이 건강해집니다. 소화. 혈류량이 증가하면 장기 기능이 향상되는데 소화 및 노폐물의 배출 기능도 좋아집니다. 건강상의 이점이 놀랍게 들리는 만큼 중국 셀프 마사지 기술은 위험도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직접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세가 있거나 경험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극심한 허약함이나 피로감. 극도로 허약할 때 혈류량이 증가하면 현기증을 일으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우 배가 고플 때나 반대로 배가 부를 때. 이런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셀프 마사지를 하거나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진대사 증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 감염이 혈액 속에서 퍼집니다. 혈류를 증가시키면 그 과정을 가속화하게 될 뿐입니다. 화상, 열탕상 또는 기타 피부 손상. 손상된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생리. 마사지와 함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면 생리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을 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신. 임신 중 복부와 엉덩이는 매우 민감해지므로 이 부위에 셀프 마사지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미 태아를 키우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중병. 내부 장기에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마사지를 통해 자가 진료를 하려 하지 말고 의사에게 가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피를 많이 흘리거나 쉽게 흘리는 증상이 있다면 혈류를 증가시키는 마사지는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밝은면 친구들, 이런 중국 셀프 마사지 테크닉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